이석증의 경우 미리 예방하지 않으면 재발이 잘 돼서 몇 년간 따라다닐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에서는 16번이나 재발해서 힘든 분들도 계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명난청을 앓으시는 환자분들 중에 나 젊었을 때 과거에 이석증 많이 앓았었어요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이석증의 가장 괴로운 증상은 어지럼증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증상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응급실에 실려가고요. 자다가 일어나다 뿜으면서 토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어린 시절 이 어지럼증 때문에 매우 고생했던 적이 있어서 환자분들의 이런 마음을 정말 공감하게 되는데요. 걸린 뒤에 이게 얼마나 괴로운지 굳이 아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괴로운 이석증을 어떻게 하면 걸리지 않을 수 있는지 5가지 예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석증이 생기지 않으려면 사실 한 번만 생겨도 너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안 겪었으면 좋겠는데 생기지 않으려면 그 이석증이 왜 생기는지 원인부터 알아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5가지 원인들 차례차례로 소개해드리고 그것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것까지 같이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석은 귀 안에 평형을 담당하는 전정기관 안에 어떤 칼슘 덩어리가 있어요. 우리가 이석증 하니까 도대체 이석이 뭐냐라부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평형을 담당하는 어떤 작은 알갱이다. 근데 마치 이것을 결석처럼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석 자체는 정상적인 구조물이지만 걔가 떨어져서 회전을 일으키는 거, 어지럼증을 느끼게 하는 것이 그게 이석증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이석이 떨어지는 그 원인이 조금 다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원인은요, 바로 노화예요. 닳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나이 들면 뭐 삭신이 쑤신다, 뼈마디가 쑤신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석도 쑤셔요. 그래서 거기 있는 부분이 노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잘 떨어져 나오게 되고 이석이 전부가 다 떨어져 나오는 경우도 있고 끝에 부식된 부분만 살짝 떨어져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노화 중에 뭐랑 연관이 있냐면 뼈 건강과 연관이 있어요. 뼈 건강과 우리가 칼슘 대사 이런 것들이 다 뼈 건강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뼈 건강에서 제가 반드시 이거는 우리 뼈 건강을 위해서 꼭 해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햇빛 쬐기입니다. 현대 사회 분들이 너무 밖에 안 나가고 실내 생활만 하다 보니까 특히 이렇게 바깥 생활 좀 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영양이랑 운동도 되게 중요한데 햇빛 보시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지 비타민 D 합성도 체내에서 잘 되고 그것이 결국 우리 뼈와 또 이석도 튼튼하게 만든다. 햇빛 쬐는 거 선크림 바르고 나가야 되나요? 아니면 안 바르고 나가야 되나요? 여기서 햇빛 쐬라는 거는 24시간 밖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뭐 몇 시간을 자외선에 피부암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한 30분 정도만 쐬어주면 되는 거여서 사실은 뭐 선크림 유무가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햇빛에 자외선에 너무 장기간 노출되는 것은 피부암이나 이런 발생률이 높이기 때문에 장기간 햇빛에 대한 선크림 필수다. 뭐 30분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뼈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햇빛 쬐는 거 말고 뼈 건강을 지키는 방법들은 사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영양, 뼈 건강에 좋은 음식들 먹는 거, 그리고 운동. 뼈는요 되게 특이한 게 자극을 주면 줄수록 강해져요. 원래는 자극을 주면 안에가 손상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뼈를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더 딱딱해져요. 치밀도가 커져서. 그래서 저희가 가끔 이제 뼈를 두드려서 하는 치료를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골타 치료라고 하는데 그럼 원장님 이러다가 뼈 부러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뼈를 적당하게, 아주 뭐 부러질 정도가 아니라 적당하게 뭐 근육 운동이나 아니면 의료적인 도구로 자극을 주면 줄수록 오히려 치밀해진다. 그래서 뼈에 좋은 음식들로 된 영양, 그리고 뼈만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근육을 자극할 수 있는 운동 둘 다 너무 뼈 건강에 중요하다. 근데 이제 여기에 환자분들이 안 하시는 게 햇빛 쬐기이기 때문에 먹고 운동해야 된다는 건 다 이제 좀 알기가 쉬운데 햇빛 쬐는 거를 좀 강조해 봤어요. 두 번째, 그 원인이 되는 것은요 바로 여성분들 같은 경우 여성 호르몬을 잘 조절하는 거예요. 이석증은요 유독
여자분들한테서 많이 생겨요. 특히 중년 여성분들이 진짜 많이 생겨요. 갱년기가 다가왔을 때 아니면 폐경을 했을 때 그럴 때는 급격하게 여성 호르몬 농도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여성 호르몬의 그 작용이 역시 골다공증이랑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골밀도가 좀 떨어지나? 뼈가 약한가를 사실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생리 주기에 조금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좀 폐경이 다가온다거나 갱년기거나 그리고 그 폐경이 된 지 좀 오래되었거나 하는 그 중년 분들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이제 골밀도 검사라든지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골다공증의 소지가 있지 않은지,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면 호르몬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호르몬을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어떤 의료적인 처방이라든지 음식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전문가에게 상의받아서 호르몬을 좀 조절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머리에 충격을 주는 활동을 삼가시는 거예요. 이석증을 가족 중에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게 또 가족력을 조금 타는 경우가 있어서 더욱더 조심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임상 현장에서 머리 부상이나 어떤 충격으로 이석증이 생긴 경우를 본 것들은 물로 이렇게 급격하게 다이빙 할 때나 물놀이 기구 중에 이렇게 왔다 갔다 몸을 하게 되는 경우, 과감한 뭐 수상스키라든지 뭐 또 요즘 전동 킥보드나 이런 뭐 이렇게 이동 수단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조금 넘어져서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물놀이도 그렇고 전동 킥보드나 이런 걸 사용하실 때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 주셔라. 이거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뇌진탕도 뇌진탕이지만 귀에도 되게 좋지 않다. 항상 두개골 부분을 잘 보호하시는 거, 안에 쿠션 많으면 좋겠죠? 그런 헬멧들 꼭 착용해 주시는 거 이석증에 대한 중요한 예방법입니다. 네 번째는요, 코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코 건강을 지키는 것 중에서도 저는 특별히 수면 무호흡증을 찝어서 설명드리고 싶어요. 이명난청 완치 설명서에서도 코가 숨을 못 쉬면 귀도 숨을 못 쉰다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그만큼 호흡에 대한 통로를 확보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귀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수면 무호흡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똑바로 자면 여기 컥 막히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 옆으로 주무시거나 비염 심하신 분들도 엎드려서 자려고 하는 경향들이 좀 있으세요. 특히 옆으로 주무실 때 이제 이석이 이렇게 똑 빠져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수면 무호흡 환자분들을 조사해 보니까 무호흡 환자분들 중에 이석증이 같이 겸해져 있는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많았다라는 것을 연구 결과를 볼 때에도 수면 무호흡증뿐만 아니라 코의 질환과 이 이석증과는 충분한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더불어서 사실은 자는 동안 순간적으로 탁 막히게 되면 심장이 100m 달리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서 사실 심장 질환이나 뇌 질환까지도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석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나의 만성 피로를 걷어내기 위해서도, 뇌와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수면 무호흡을 미리미리 치료해 주시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코 고시는 분들 중에 수면 무호흡이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네, 많아요. 수면 무호흡에 코 고는 분들도 조심해야 돼요. 네, 그렇죠. 코를 골다 나중에 수면 무호흡에 오는 경우가 더 많죠. 생각보다 많이 숨을 못 쉬거든요. 한 7초 정도 못 쉬니까. 이 뇌에도 압력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수면 무호흡이신 분들은 자고 일어나면 여기도 너무 아프고요. 무엇보다 피로가 전혀 풀리지 않아서 많이 힘든 상황이죠. 피로가 풀리지 않은 상태를 반복한다는 거는 사실은 이명, 난청, 어지럼증, 이석증 다 너무 안 좋은 상황이어서 수면 무호흡은 보통 본인은 잘 그렇게까지 인지를 못하는데 옆에 자는 사람이 반드시 데리고 병원에 가야 된다. 본인은 그냥 자고 있으니까. 그런데 코 고는 것도 마찬가지. 마지막으로 5번째는요, 귀에 걸린 감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전정신경염을 예방하는 거예요. 귀에 바이러스가 침범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감기와 같아요. 바이러스 언제 침범하나요? 면역력이 떨어질 때 침범하잖아요. 면역력이 떨어지는 상태는 우리 대부분 매우 과로하고 잠 못 자고 힘들었던 상태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평소 호흡기 면역력 이런 것들을 지켜주는 그 모든 생활 범위도 필요하지만, 저는 여기서는 좀 특별히 장 건강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왜 귀 이석증인데 갑자기 장 건강?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우리 몸의 많은 면역계의 참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장의 건강이기 때문에 귀와 장은 전혀 다른 것 같지만 평소에 잘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 이석증을 재발하지 않는 것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석증 있는 환자분들 보면 위장 기능이 참 떨어지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석증 걸리지 않는 예방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석증은 한 번 걸리면 재발이 정말 잘 되는 질환 중 하나예요. 그래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들을 미리미리 알고 실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발하지 않으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되냐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이 이명이 재발되지 않는 그런 여러 요인들을 최대한 정상화시키는 데에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좀 몸을 돌봐주시라라고 설명드려요. 이석증에 대한 공포와 불안 없이 이제야 비로소 안정된 일상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니보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